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 55회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시험 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이번 시험을 보실 분들보다는 다음번 56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원하는 자격증 땄으니까 이제 심화를 향해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움켜쥐고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릴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여기는 기본 한능검의 전체적인 컨셉트, 난이도 등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알찬 영상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총평,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이제 중하, 평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특징은 전회차하고 좀 유사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반복제는 주제랄지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요. 세부적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4번하고 46번이 대표적이었고, 이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여성 독립운동가 문제 출제되는데 제가 볼 때 만점은 맞을 수 없는 25%의 확률을 노려야 되는 너무너무 이건 심화에 나와도 못 풀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가장 어려울 텐데 공무원 시험에 나오다 아마 거의가 아니라 다 틀릴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시대별 출제 비율은 전근대에서 54%, 근현대에서 46%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5대5예요. 자, 전근대사가 뭔지 아시죠?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27문제, 근현대사, 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2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선사하고 여러 나라의 성장은 한 문제씩 나왔는데 여기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거의 일정하게 출제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골고루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류사별을 보면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인데 항상 정치사가 대부분이에요. 정치사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화사,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순서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귀감이 될 만한 문제 모아서 대표적인 5문제 풀어드릴 거고 이 문제면 50문제가 다 보입니다.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사이 시기를 묻는 문제예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를 보시면 장수왕 63년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에 침입해서 도빈 한성을 함락시켰다. 이게 기본은요 3개 정도 끊으면 다 풀려요. 그럼 여기 이제 5세기거든. 근데 나를 보시면 보장왕 4년 당의 여러 장수가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당군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거 안시성 전투잖아요. 야사지만 양만춘 장군이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안시성 전투가 있었던 건 고구려 몇 세기입니까? 7세기가 되는 거죠. 그럼 5세기와 7세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원종하고 애노가 봉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통일신라 중에서도 하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세기 돼야 돼 이거는.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그러는데 여기는 김흠돌도 통일신라 이게 신문왕 때 장인이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통일이 된 다음에 신문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오면 안 되지. 고구려 안 망했는데.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답일 테고요. 장문유가 이건 발해잖아. 발해가 뭐야? 통일신라보다 더 늦게 생긴 나라예요. 고구려도 안 망했는데 발해가 나오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사이 시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왕이 세자와 함께 신하들을 거느리고 삼전도 끝났네.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외치는 순서에 따라 왕이 삼괴구고두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래서 병자호란 직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병자호란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시열이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당연히 병자호란 때 왕의 이마도 깨지고 우리의 자존심도 깨지고 이러다 보니 효종 때 송시열이 북벌론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북쪽에는 청나라, 정벌하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광조가 위운삭제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중종인데요. 이 중종이 조선 전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인조 때. 광해군 다음 왕이 인조잖아. 근데 인조 전의 왕이 나오면 어떡해. 요건 임진왜란이니까 이 전이죠. 이건 선조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 선, 그 다음에 광, 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거니까 여기는 4번도 틀렸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너무 뭐야. 이 작품은 이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래요. 그녀는 이외에도 의병을 주제로 여러 편의 가사를 지어서 의병들의 사기를 높이려 하였다.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성분인데요. 이 보기에 다 여성이 나오거든. 근데 이분들이 나온 거예요. 수능이건 내신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한능검이건 내가 이분들을 정답으로 다루는 문제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지금 25년 만에.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은 내가 만점을 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야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위기지. 이건 25%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권기옥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기옥. 남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군정서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서로군정서.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서로군정서에서 활동을 했는데, 옛날에 암살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암살에서 이제 전지현 님이 역할했던 모티브가 된 분이 여기는 남자연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권기옥은 최초의 여성 비행사고요. 최초의 비행사는 안창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박차정 여사인데, 요 분도 아주 대단한 독립군이고, 약산 김원봉 선생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답이 여기는 윤희순 님이 되겠네요. 윤희순. 이분이 이제 의병가를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거를 문제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써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역사를 위해서 청춘과 목숨을 바친 그녀들을 다시 한번 좀 추모하고 가슴에 담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어렵다고 불평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로 안 만나면 우리가 언제 또 그분들을 기리겠습니까? 그만큼 좀 가슴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35번 문제였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진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입니다. 광복했어요. 광복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거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뭘까?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자, 50총선을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198명이 뽑히고 그들이 제정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이식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내한해서 방북 거부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광복 직후에 45년 8월에 광복하고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에서 신탁통치하자 그러고 다음 해인 46년에 신탁통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만난 신탁통치와 방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것도 이거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바로 다음 달에 이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48년 9월 달에. 그리고 바로 이제 세포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뽑아서 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정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여기 보시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대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게. 이거 누구예요? 어느 대통령이에요?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자, 개성공단은요, 김대중 대통령 때 조성되기 시작해서 이게 완성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예요. 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된 건 노태우 대통령,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된 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요건 좀 어려운데, 요거 몰라도 답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건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화를 보통 많이 이제 도전을 하는데 여기는 기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본에 합격하신 분들은 저는 심화를 지금 바로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지나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으로 지식이 탄탄해졌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얹으면 심화 자격증 바로 딸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추천해 드리고요. 심화라면 또 여기는 태권 선생과 함께라면 심화도 쉽고 재밌게 공부는 재밌게
풀이는 쉽게 이 슬로건을 내건 태건 선생님과 함께라면 즐겁게 심화를 자격증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믿는 신의 가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에 더 멋진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함께하도록 해요. 사랑해요.